학생 라면 먹고 갈래요? 술이 취해 자주 가던 분식집 앞을 지나가던 그 겨울, 그녀의 한마디로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67세 용민의 이야기는 한 그릇의 라면이 불러온 기억이 그의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됩니다. 젊은 날의 뜨거웠던 첫사랑과 현재의 평범한 결혼 생활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 남자의 솔직한 고백. 과연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용민은 빈집 거실에 홀로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다. 67세의 나이에 은퇴한 지도 벌써 2년째. 처음에는 자유로움에 기뻐했지만 이제는 그 자유가 무겁기만 했다.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는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되었다. 아내 경옥과의 관계는 언제부터인가 의무적인 동거에 불과했다. 38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지 오래였다. 대화라고 해봐야 생활에 필요한 말들 뿐이었고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좀처럼 연락하지 않았다. 명절이나 생일 때나 의무적으로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다. 용민은 자신이 가족에게조차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 쓸쓸했다. 그날도 집에 있기 답답해진 용민은 무작정 밖으로 나왔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동네 술집 앞에 서 있었다. 이미 몇 명의 동네 사람들이 둘러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용민은 그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시간을 보냈다. 은퇴 후의 무료함, 자녀들의 무관심, 아내와의 소원한 관계에 대한 하소연들이 오갔다. 모두가 비슷한 처지였기에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 몇 시간 후 술에 취한 용민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었는지 평소에 다니지 않던 낡은 골목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간판이 눈에 띄었다. 행복분식. 낡고 허름한 간판이었지만 왠지 마음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다. 용민은 술 기운에 이끌려 그 작은 분식집 문을 밀고 들어갔다. 가게 안은 예상보다 정겨웠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사장이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좁은 공간에 플라스틱 테이블 서너 개가 전부였고 벽에는 색이 바랜 메뉴판이 걸려 있었다. 용민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라면을 주문했다. 여사장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잠시 후 뜨거운 라면 한 그릇이 용민 앞에 놓였다. 그는 젓가락을 들어 후후 불며 한 젓가락 떠먹었다. 그 순간이었다. 라면의 뜨거운 국물이 입안을 감싸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40년 전 대학교 앞 그 작은 분식집 그리고 그곳의 아름다운 여사장의 모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지숙, 그녀의 이름이 용민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용민의 의식은 현재에서 과거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마치 시간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40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있었다. 1984년 27살의 용민은 대학교 4학년이었다. 졸업을 앞둔 막바지 학기, 취업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막막하기만 했다. 첫사랑이었던 같은 과 후배와의 이별의 상처도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였다. 그 시절 용민에게 유일한 위안처는 대학교 정문 앞 골목에 있는 작은 분식집이었다. 맛있는 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달고 있던 그곳은 학생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성지 같은 곳이었다. 처음 그 분식집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다. 동기들과 술을 마신 후 해장을 위해 들른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용민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여인과 마주치게 되었다. 지숙, 32살의 그녀는 그 분식집의 사장이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가게를 꾸려가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런 아픔을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밝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긴 생머리를 뒤로 묶은 그녀의 모습은 용민의 눈에 한없이 아름다워 보였다. 무엇보다 그녀가 라면을 끓이는 모습, 김밥을 마는 모습에서 풍겨나는 여성스러운 매력이
어린 용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학생, 뭐 드릴까요? 지숙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용민에게 마치 천사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녀의 미소 한 번에 용민의 하루가 달라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점점 깊어져 갔다. 용민은 거의 매일같이 그 분식집을 찾았다.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때로는 혼자서. 지숙은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용민이 힘들어 보일 때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위로의 말을 건네곤 했다. 요즘 취업 준비 때문에 힘들지.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봐.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용민에게 큰 힘이 되었다. 지숙은 용민보다 5살 많았지만 그 나이 차이는 오히려 용민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마치 누나 같으면서도 연인 같은 묘한 감정이 용민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용민은 취업 시험에 떨어진 충격으로 술에 취한 채 분식집에 나타났다. 이미 문을 닫을 시간이었지만 지숙은 용민을 들여보냈다.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지숙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용민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취업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혼자라는 외로움까지. 지숙은 묵묵히 용민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을 끓여주었다. 그날 밤 둘 사이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흘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과 위로,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다. 그것이 용민과 지숙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그날 밤 이후 용민과 지숙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더 이상 단순한 손님과 사장의 관계가 아니었다. 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용민은 분식집 문을 닫는 시간에 맞춰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숙도 그런 용민을 기다리는 듯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면 둘만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지숙은 용민에게 간단한 안주를 만들어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물어보곤 했다. 용민의 취업 준비 상황,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 이야기까지. 그녀는 진심으로 용민에게 관심을 보였고 용민은 그런 지숙에게 점점 더 마음을 열어갔다. 너는 참 순수해. 요즘 남자들은 다 계산적인데 너는 정말 다르다. 지숙의 말에 용민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의 칭찬 한마디가 용민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다. 동시에 지숙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도 커져갔다. 지숙은 22살에 결혼했다가 남편을 사고로 잃었다고 했다. 그 후 혼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살아왔다는 것이 전부였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려 하지 않았고 용민도 깊이 묻지 않았다. 어느 봄날 저녁 용민은 용기를 내어 지숙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지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둘의 첫 번째 데이트였다. 영화관에서 나온 후 둘은 한강변을 걸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밤, 지숙은 용민보다 훨씬 어려 보였다. 웃을 때마다 눈가에 생기는 주름조차 용민에게는 아름다워 보였다. 용민아, 나이 차이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아? 지숙의 솔직한 질문에 용민은 고개를 저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마음이었다. 그날 밤 지숙의 작은 원룸으로 향하는 용민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마다 떨림이 전해졌다. 지숙이 문을 열어주었을 때 그녀의 눈빛에는 용민을 향한 간절함이 가득했다. 들어와. 지숙의 속삭임에 용민은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다. 작은 방 안은 그녀의 향기로 가득했다. 은은한 샴푸 냄새와 여성스러운 체향이 섞여 용민의 감각을 마비시켰다. 지숙은 용민의 손을 잡고 소파로 이끌었다. 그녀의 손은 놀랍도록 부드러웠고 따뜻했다. 용민은 그 손의 온도만으로도 온몸이 전율하는 것을 느꼈다. 긴장하지 마. 지숙이 용민의 뺨에 손을 대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손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용민에게는 불같이 뜨거웠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지숙이 먼저 용민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갠 순간 용민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녀의 입술은 장미꽃잎처럼 부드러웠고 달콤한 꿀맛이 났다. 용민은 그 순간 자신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지숙의 손길은 용민의 모든 긴장을 녹여주었다. 그녀는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듯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용민을 어루만졌다. 용민의 거친 숨소리와 지숙의 감미로운 신음이 작은 방 안을 채웠다. 그날 밤 용민은 진짜 여성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대학생 때의 서투르고 어색한 경험과는 차원이 다른 성숙한 여성의 깊이 있는 사랑이었다. 지숙은 용민에게 사랑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선 영혼의 교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다. 용민은 그녀의 품에서 소년에서 남자로 성장해 갔다. 여름이 되자 둘의 관계는 더욱 불타올랐다. 용민은 거의 매일 밤 지숙의 품에서 잠들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지숙의 나른한 미소가 가장 먼저 용민을 맞아주었다. 그녀는 용민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잘 잤어? 그 목소리는 아침 햇살보다 따뜻했다. 용민은 지숙의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으며 그녀의 체온을 느꼈다. 그녀의 피부는 실크처럼 부드러웠고 은은한 향기가 용민을 황홀하게 만들었다. 지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용민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다. 가온 차림으로 부엌에서 요리하는 그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긴 머리가 어깨 위로 흘러내리고 가온 사이로 드러나는 하얀 어깨선이 용민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리 와서 안아줘. 지숙이 요리하는 도중 용민을 부르면 그는 뒤에서 그녀를 끌어안았다. 지숙의 몸은 용민의 품에 완벽하게 맞았고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 같았다. 저녁이면 분식집 문을 닫은 후 둘만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지숙은 용민을 위해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주었고 용민은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하루의 피로를 달래주었다. 너의 손길은 마법 같아. 지숙이 눈을 감고 용민의 마사지를 받으며 중얼거렸다. 용민의 손이 지숙의 어깨와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 소리만으로도 용민은 온몸이 달아올랐다. 밤이 깊어지면 두 사람은 서로의 몸과 마음을 탐험했다. 지숙은 용민에게 사랑의 깊이를 가르쳐 주었고 용민은 그녀에게 젊음의 열정을 선사했다. 매 순간이 불꽃 같았고 매 접촉이 전율이었다. 지숙은 용민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었다. 옷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아플 때는 밤새 간병을 해주었다. 용민은 그런 지숙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느끼기 시작했다. 지숙의 사랑이 때로는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친구들과의 약속보다 지숙과의 시간을 우선해야 했고 다른 여자친구들과의 대화조차 조심스러워졌다. 요즘 너 왜 이래? 예전 같지 않아. 친구들의 지적에 용민은 말문이 막혔다. 정말로 자신이 달라진 것일까? 아니면 사랑 때문에 자연스러운 변화인 것일까? 용민은 혼란스러웠지만 지숙에 대한 사랑만은 확실했다. 그녀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손길,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용민에게는 천국 같았다. 그 여름은 용민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뜨거운 사랑이 지속될수록 지숙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랑스럽게만 보였던 용민의 모든 행동이 이제는 걱정과 불안의 대상이 되어갔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용민이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도착했을 때 지숙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질투가 섞여 있었다. 친구들이랑 취업 관련 정보 교환하느라 늦었어. 용민의 설명에도 지숙의 표정은 쉽게 풀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용민의 옷에서 다른 향수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닌지, 머리카락에 다른 여자의 흔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샅샅이 살펴보았다. 지숙의 집착은 점점 강해졌다. 용민이 분식집에 오지 않는 날이면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용민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을까봐, 자신을 배신할까봐 두려웠다. 나는 너밖에 없어. 너도 나만 보면 안 돼. 지숙의 간절한 부탁에
용민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의 사랑이 점점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지숙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동기들과의 모임도 자유롭게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용민은 학과 동기들과의 술자리에서 늦게 들어왔다. 지숙은 분식집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운 가을바람에 떨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용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왜 여기서 기다려? 감기 걸리겠어. 너가 언제 올지 몰라서. 지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용민은 그런 지숙을 안아주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지숙의 질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용민이 다른 여학생과 대화하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다. 심지어 용민의 과 동기들에게까지 시선을 돌리며 견제의 눈빛을 보냈다. 그 여자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던데? 지숙이 용민의 과 동기에 대해 물었을 때 용민은 답답함을 느꼈다. 단순한 학업 관련 대화였는데도 지숙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누나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같은 과 동기일 뿐이야. 하지만 지숙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용민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 했고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려 했다. 용민은 점점 숨이 막혔다. 처음에는 지숙의 관심과 애정이 고마웠지만 이제는 감시와 구속으로 느껴졌다. 대학 생활의 마지막 시기를 자유롭게 보내고 싶었지만 지숙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어느 날 용민은 친구들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야, 너 요즘 완전히 달라졌어. 예전에 내가 아니야. 그 누나 때문에 너무 변한 것 같은데. 친구들의 지적에 용민은 할 말을 잃었다.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일까? 사랑 때문에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밤 지숙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용민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답답함과 갑갑함을 느꼈다. 사랑과 구속의 경계선에서 용민은 갈등하고 있었다. 지숙은 용민의 변화를 느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더욱 강하게 그를 붙잡으려 했다. 그녀에게 용민은 삶의 전부였고 잃을 수 없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사랑이 집착으로, 관심이 감시로 변해가는 것을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지만 어느 쪽도 쉽게 놓을 수 없었다. 그렇게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졸업을 한 달 앞둔 어느 저녁에 일어났다. 용민은 취업이 확정된 후배들과 축하 모임에 참석했다가 평소보다 훨씬 늦게 지숙의 분식집에 도착했다. 분식집 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용민은 지숙의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용민은 충격에 빠졌다. 지숙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찢어진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다. 자세히 보니 용민의 사진들이었다. 둘이 함께 찍었던 추억의 사진들이 모두 산산조각 나 있었다. 누나 무슨 일이야? 용민이 다가서자 지숙은 눈물로 범벅된 얼굴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너 다른 여자랑 있었지? 지숙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밤새 울어서 목이 잠긴 것 같았다. 무슨 소리야? 후배들이랑 축하 모임이 있었다고 했잖아.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지숙은 손에 들고 있던 사진 한 장을 용민에게 던졌다. 그것은 용민이 여학생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누군가 몰래 찍어서 지숙에게 전해준 것 같았다. 이건 그냥 같이 있던 후배들이야. 오해하지 마. 용민이 해명하려 했지만 지숙은 듣지 않았다. 그녀는 히스테리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용민을 향해 다가왔다. 나를 배신했어. 나는 너만 믿었는데. 지숙은 용민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며 울부짖었다. 그녀의 절망적인 모습에 용민은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나 진정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너는 내 전부야.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지숙의 절규에 용민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녀의 사랑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다. 누나 우리 잠시 거리를 두자. 용민의 말에 지숙은 순간 멈춰섰다. 뭐라고? 이렇게 서로를 힘들게 하면서
사귀는 건 의미가 없어. 서로 좀 생각해보자. 용민의 말이 끝나자 지숙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녀는 용민의 다리를 붙잡으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안 돼, 떠나지 마.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의심하지 않을게. 제발. 지숙의 간절한 부탁에 용민의 마음도 흔들렸다. 하지만 이미 마음의 결정은 내려져 있었다. 이 관계는 두 사람 모두를 파괴하고 있었다.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민은 지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일어섰다. 지숙은 바닥에 쓰러져 오열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작은 방을 가득 채웠다. 용민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지숙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그 소리는 용민의 가슴을 찢어 놓았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숙은 용민을 찾아다녔다. 대학교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용민의 하숙집까지 찾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용민은 그녀를 피했다. 만나면 다시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숙을 본 것은 졸업식 날이었다. 그녀는 멀리서 용민을 바라보고 있었다. 야윈 얼굴과 힘없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어느 쪽도 다가가지 않았다. 그렇게 용민과 지숙의 뜨겁고 아픈 사랑은 끝났다. 용민은 졸업 후 서울을 떠나 지방 회사에 취직했다. 지숙과의 추억이 남아있는 그 도시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지숙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그녀와 함께했던 그 뜨거운 여름은 용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었다. 아프지만 소중한, 잊을 수 없는 첫사랑의 기억으로. 손님 괜찮으세요? 분식집 여사장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용민은 정신을 차렸다. 어느새 라면이 불어서 젓가락에 늘어져 있었다. 용민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4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이제야 물러가고 있었다. 현실과 과거 사이를 헤맨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아, 죄송해요. 잠시 딴 생각을. 용민은 어색하게 웃으며 부른 라면을 젓가락으로 저었다. 분식집 여사장은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물을 한 잔 가져다 주었다. 요즘 나이 드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나죠? 저도 그래요. 여사장의 말에 용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나이는 지숙과 비슷해 보였다. 과연 지숙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용민은 천천히 라면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다. 40년 전 그 뜨거운 사랑이 정말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젊음의 착각이었을까? 지숙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 한편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은 것이 있었다. 그 시절의 사랑은 불꽃처럼 뜨겁고 아름다웠지만 지속될 수 없는 것이었다. 서로를 태워버릴 정도로 강렬했지만 그 강렬함 때문에 결국 파멸할 수밖에 없었다. 용민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24시간 편의점에 들렀다. 아내 경욱이 좋아하는 요구르트와 빵을 사기 위해서였다. 결혼 38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온 작은 습관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경욱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용민이 편의점 봉지를 부엌에 놓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어디 갔다 왔어? 늦었네.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왔어. 용민은 소파에 앉으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67세의 경욱은 이미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용민에게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았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편안했다. 40년 전 지숙과 함께했던 그 격렬한 시간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행복이었다. 여보, 용민이 조용히 불렀다. 경욱이 고개를 돌려 용민을 바라보았다. 왜? 고마워. 갑작스러운 용민의 말에 경욱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뭐가? 그냥 38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경욱은 잠시 용민을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다. 술 많이 마셨나? 갑자기 그런 말을 다 하고. 그녀의 눈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오랜만에 듣는 남편의 진심 어린 말이었다. 용민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38년 동안 자신과 가족을 위해
수고한 손이었다. 지숙의 손처럼 부드럽지도 하얗지도 않았지만 이 손이야말로 진짜 사랑의 증거였다. 내일 어디 나가자. 오랜만에 둘이서. 어디로? 내가 가고 싶은 곳. 아무데나. 경옥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다. 그 순간 용민은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불꽃같이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씨처럼 꾸준히 타는 것이었다. 40년 전 지숙과의 사랑은 한여름 밤의 불꽃놀이 같았다.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금세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경옥과의 사랑은 달랐다. 겨울밤 난로의 불처럼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랑이었다. 때로는 시들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랑이었다. 용민은 아내와 손을 잡고 드라마를 보며 생각했다. 과거의 기억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되 현재를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이제서야 깨달았다고. 그날 밤 용민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40년 전의 뜨거운 기억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두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평범한 행복에 감사하며 다음 날 아침 용민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오랜만에 개운한 기분이었다. 부엌에서는 경옥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용민은 조용히 일어나 뒤에서 아내를 바라보았다. 38년 동안 변함없이 가족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는 그녀의 뒷모습이 새삼 고마웠다. 내가 할게. 용민이 다가가서 경옥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경옥은 깜짝 놀라며 돌아섰다. 왜? 아픈 데 있어? 아니야, 그냥 하고 싶어서. 용민은 경옥이 하던 계란 후라이를 이어받았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을 다해 뒤집었다. 경옥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정말 어제 술자리에서 무슨 일 있었어? 특별한 건 없었어. 그냥 생각이 좀 많았거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아침을 먹었다. 용민이 만든 계란 후라이는 약간 탔지만 경옥은 맛있다며 웃었다. 그 웃음이 용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들렸다. 오늘 정말 어디 갈까? 용민의 제안에 경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한강공원 어때? 오랜만에 산책하고 싶어. 좋아, 점심도 밖에서 먹자. 경옥의 얼굴이 환해졌다. 언제 마지막으로 남편과 단둘이 나들이를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오후에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걸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고 강바람이 시원했다. 용민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다.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용민이 먼저 말을 꺼냈다. 경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친구 소개로 만났잖아. 너무 수줍어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 그때 내가 너무 예뻐서 떨렸거든. 지금도 그래? 경옥의 장난스러운 질문에 용민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지금이 더 예뻐. 경옥은 부끄럽다는 듯 웃으며 용민의 팔을 꼬집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녀들 얘기, 지나온 세월의 얘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오랜만에 나눈 진솔한 대화였다. 여보, 미안해. 용민이 갑자기 사과했다. 뭐가? 그동안 너한테 관심이 부족했어. 은퇴하고 나서 내 걱정만 하고 내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 경옥은 용민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나도 이해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답답했을 거야. 앞으로는 달라질게.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 경옥은 용민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진심 어린 모습이었다.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용민은 꽃집에 들렀다. 경옥이 좋아하는 장미 한 다발을 샀다. 경옥은 그 모습을 보며 놀라워했다. 갑자기 꽃은 왜? 그냥 주고 싶어서. 집에 도착해서 경옥이 꽃을 화병에 꽂는 모습을 보며 용민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런 작은 행복이 진짜 사랑이었다. 그날 밤 용민은 일기를 써보았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다. 오늘 경옥이와 함께
한강에 다녀왔다. 38년을 함께 살면서도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언제였나 싶다. 어제 분식집에서 옛 생각에 잠겼을 때는 과거가 그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현재가 훨씬 소중하다. 지숙 누나와의 추억도 아름답지만 그것은 그때의 일이고 지금의 나에게는 경욱이가 있다. 앞으로는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겠다. 용민은 펜을 놓고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잠든 경욱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40년 전에 뜨거운 사랑도 아름다웠지만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한 행복이 더욱 값진 것이었다. 용민은 조용히 경욱의 이마에 키스를 했다. 그리고 그녀 곁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어떤 작은 행복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면서 용민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었다. 예전에는 할 일이 없어서 늦잠을 자곤 했지만 이제는 경욱보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려주었다. 여보, 일어났어? 용민이 갓 내린 커피 2잔을 들고 침실로 들어갔다. 경욱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용민을 바라보았다. 고마워. 이게 며칠째야? 앞으로 계속할 거야. 용민의 대답에 경욱은 환한 미소를 지었다. 38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남편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두 사람은 침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하루 계획을 세웠다. 용민은 경욱이 하고 싶어 했던 일들을 하나씩 물어보았다. 예전에 도자기 만들기 배우고 싶다고 했잖아. 어때? 같이 해볼까? 경욱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당신도 관심 있어? 너랑 함께하는 거라면 뭐든 좋아. 그렇게 두 사람은 동네 문화센터에 도자기 만들기 수업을 신청했다. 첫 수업 날 용민은 흙을 만지는 것조차 어색해했지만 경욱이 웃으며 도와주었다. 이렇게 해봐. 힘을 너무 주면 안 돼. 경욱이 용민의 손을 잡고 물레를 돌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용민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마트에 들렀다. 예전에는 경욱이 혼자 장을 보곤 했지만 이제는 용민도 함께했다. 오늘 뭐 해 먹을까? 용민이 물었다. 요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지만 경욱을 도우고 싶었다.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어때? 좋아. 내가 야채 썰어줄게. 집에서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준비를 했다. 용민의 칼질은 서툴렀지만 경욱은 참을성 있게 가르쳐 주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저녁을 먹으며 용민은 아이들 이야기를 꺼냈다. 큰애한테 전화해봐야겠어. 요즘 연락이 뜸하잖아. 갑자기 왜? 바쁘다고 하지 않을까? 그래도 가끔은 안부 정도는 물어봐야지.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날 저녁 용민은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은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곧 반가워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아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 그냥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부자간의 대화는 어색했지만 용민은 인내심을 갖고 아들의 근황을 물어보았다. 회사 일, 손주들 이야기, 건강 상태까지 오랜만에 나눈 진솔한 대화였다. 전화를 끊고 나서 경욱이 말했다. 애가 목소리가 좋아 보이던데. 응, 바쁘게 살고 있더라. 우리도 젊을 때 그랬잖아. 용민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40년 전 지숙과의 시간도, 경욱과 연애하던 시절도, 아이들을 키우며 바쁘게 살던 시절도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다. 그날 밤 용민은 또다시 일기를 썼다. 오늘 경욱이와 도자기 만들기 수업을 받았다. 서툴렀지만 재미있었다. 무엇보다 경욱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아이들에게도 연락을 해봤다. 그동안 소홀했던 것들을 하나씩 챙겨보려고 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더 소중해지는 것 같다. 용민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조용한 밤을 밝히고 있었다. 40년 전에는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려웠지만 지금은 달랐다. 곁에 경욱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쌓아온 추억들이 있었다. 과거의 뜨거운 사랑도 아름다웠지만 현재의 평범한 일상이 더욱 소중했다. 매일 아침 함께 마시는 커피,
손을 잡고 걷는 산책, 함께 만드는 저녁 식사, 이런 작은 것들이 진정한 행복이었다. 용민은 옆에서 자고 있는 경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67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지금이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용민은 우연히 대학 동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오랜만에 동기회 모임을 갖는다는 소식이었다. 용민아, 이번 주말에 모임 있는데 올 수 있어? 어디서 해? 대학교 근처야. 옛날 그 분식집 있던 골목에 새로 생긴 식당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용민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숙과의 추억이 서린 그 골목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궁금했다. 그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어떨지. 갈게. 정말 오랜만이네. 다들 너 보고 싶다고 했어. 모임 당일 용민은 경옥에게 동기들을 만나러 간다고 말했다. 조심히 다녀와. 너무 늦지 말고. 응, 일찍 들어올게. 경옥이 용민의 옷깃을 정리해주며 미소를 지었다. 예전 같았으면 의심스러워했을 텐데 이제는 편안하게 보내주었다. 한 달 사이에 두 사람의 관계가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대학교 근처에 도착한 용민은 먼저 그 골목을 걸어보았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다. 지숙의 분식집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작은 카페가 들어서 있었다. 용민은 잠시 그 앞에 서서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40년 전 27살의 자신이 매일같이 드나들던 그 문, 지숙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던 그 자리. 모든 것이 추억 속으로 사라져버렸지만 그 기억들은 여전히 소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픔이나 그리움보다는 감사함이 먼저 들었다. 그 시절의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동기회 모임은 즐거웠다. 모두들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끗해지고 주름이 늘었지만 웃음소리만큼은 40년 전과 똑같았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들을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용민아, 너 요즘 되게 좋아 보인다. 한 친구가 말했다. 그래, 가? 표정이 밝아졌어? 예전에는 뭔가 아쉬워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만족해 보여. 친구의 말에 용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이제는 있는 것에 감사하게 돼. 모임이 끝나고 용민은 혼자 그 골목을 다시 한번 걸었다. 밤이 되어 가로등이 켜지고 40년 전의 그 밤과 비슷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용민의 마음은 전혀 달랐다. 그때 우연히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나이는 70대 정도로 보였고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혹시 용민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용민은 깜짝 놀랐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지숙 누나?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숙은 많이 늙어 있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다. 정말 오랜만이네. 지숙이 먼저 말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숙은 용민이 떠난 후 몇 년 더 분식집을 운영하다가 결혼을 했다고 했다. 남편과 평범하게 살다가 10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후회하지 않아? 지숙이 갑자기 물었다. 뭐려? 그때 떠난 건 말야. 용민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다. 후회는 안 해요. 그때는 그게 맞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처음에는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너의 선택이 옳았어. 우리가 계속 함께 했다면 서로를 더 아프게 했을 거야. 두 사람은 각자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었다. 용민은 경옥과의 38년 결혼 생활에 대해, 지숙은 늦은 결혼이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행복했어. 지숙이 물었다. 네, 행복했어요. 누나는요? 나도 다른 종류의 행복이었지만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다. 40년 전의 아픔과 그리움은 이제 따뜻한 추억으로 바뀌어 있었다. 헤어지면서 지숙이 말했다. 고마웠어. 용민아,
너 때문에 사랑이 뭔지 알 수 있었어. 저도요, 누나. 누나가 가르쳐준 사랑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헤어졌다. 다시 만날 일은 아마 없겠지만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작별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용민의 마음은 한없이 평화로웠다. 40년 동안 가슴 한편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완전히 풀린 기분이었다. 지숙과의 만남은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해주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경욱이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용민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잘 만나고 왔어? 친구들 다 잘 지내? 응, 모두 건강하게 잘 살고 있더라. 용민은 경욱 옆에 앉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익숙한 손의 감촉이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 그런데 오늘 옛날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 경욱이 고개를 돌려 용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궁금증과 함께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다. 누구를? 대학 시절에 잠깐 알고 지냈던 분식집 사장이었던 분. 용민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경욱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도 남편에게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묻거나 따지지는 않았었다. 어땠어? 많이 늙으셨더라. 그분도 결혼해서 잘 사셨다가 혼자 계신다고 하시더라. 그랬구나. 경욱의 대답은 담담했다. 38년 결혼 생활의 지혜였다. 남편의 과거를 모두 알 필요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었다. 중요한 것은 현재였다. 여보, 용민이 경욱을 부르며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왜? 사랑해. 갑작스러운 고백에 경욱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갑자기 뭐야? 창피하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38년 만에 듣는 남편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진심이야. 그동안 표현을 못했는데 정말 사랑해, 고마워. 용민의 진심 어린 말에 경욱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사랑해, 여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6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설레는 마음이었다. 그날 밤 용민은 마지막 일기를 썼다. 오늘 40년 만에 지숙 누나를 만났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 서로 다 잘 살아온 것 같아 안심이 되었다. 그리고 확실히 깨달았다. 젊은 시절의 뜨거운 사랑도 소중하지만 그것은 그 순간의 것이었다. 진짜 사랑은 지금 내 곁에 있는 경욱이와 함께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다. 40년 전에는 사랑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안다. 진정한 사랑은 촛불 같은 것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오래도록 따뜻하게 타오르는 것. 바람이 불어도 쉽게 꺼지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 경욱이와 함께한 38년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다. 매일 아침 함께 마시는 커피, 손을 잡고 걷는 산책, 함께 나누는 저녁 식사.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 나는 이제 알았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다는 것을. 사랑은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키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경욱이와 함께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고 싶다.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미래는 희망으로 바라보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인 것 같다. 용민은 펜을 놓고 옆에서 자고 있는 경욱을 바라보았다. 잠든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38년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 인생의 진정한 파트너였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용민은 경욱의 이마에 조용히 키스를 하고 그녀 곁에 누웠다. 67세의 늦은 나이에 깨달은 사랑의 진정한 의미. 그것은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 속에 숨어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서로를 돌보고 함께 웃고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었다.